핫한 이슈가 AI로 뭔가 해보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챗 GPT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그것을 직접 이미 실험적으로 책을 써보신 앞으로 오시죠. 네. 우리 이재관 강사님이시고 직업은 인생 기록사입니다. 기록사. 그리고 이따가 중간에 가시기 전에 기념사진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관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급하게 AI로 책 쓰기 포스터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사실. 여러분 AI로 책 쓰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저자인데요. 이 5권을 3월 달에 다 출간했습니다. 챗 GPT로 해가지고 출간한 책들인데, 물론 이제 그 사연들은 있긴 한데, 아무튼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AI를 활용하시면은 책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자신만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도구만 잘 활용하시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이런 건데 뭐 네이버나 어디 다 검색하시면 이제 저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제 저자로 등록되기도 하실 건데 요즘 출판하기도 쉽습니다. 과거처럼 막 수백 권, 수천 권 찍는 게 아니라 요즘 POD 출판이라고 해가지고 딱 한 권만 내면 돼요. 그래서 뭐 교보문고든 예스24든 다 저자로 등록이 됩니다. ISBN까지 다 나오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소비자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책을 찍습니다. 한 권 주문 한 권 찍어서 배송을 해주고 뭐 10권 주문하면 10권 찍어서 배송을 해줘요. 그런 이제 출판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일반 여러분들이나 쉽게 책을 또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나중에 이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제가 할게요.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인 걸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네.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런 사항부터 한번 이제 짚어볼 건데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도구별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배경 있지 않습니까? 원시 농경 시대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큰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AI 시대까지 도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요런 흐름은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도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쓰신 것도 불과 한 10여 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라는 게 나왔고, 이제는 거기다 이제 로봇으로 가죠. 예. 불과 한 1, 2년 있으면 여러분들 일상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로봇이. 빠릅니다. 요거 단순히 요거만 있는 게 요 머리에 이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시대는 변화되고 있고요. 뭐 다 키오스크나 뭐 그런 것도 다 이미 일상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 2, 3년 전에 메타버스라는 걸 또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한참 가상현실 속에서 엄청나게 무지갯빛을 그리고 했지만은 엄청난 또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그리고 AI가 나오면서부터는 메타버스를 이제 꺼져갔는데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그러면 이제 미래적인 흐름에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 말과 글, 언어와 문자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은 우리가 언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는 게 뭐 성경상에는 태초에 천지의 창조를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AI 시대에는 정말 가상현실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말로서 언어와 문자로서 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닌 게 말이고 언어와 문자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인류의 모든 발달, 정보와 모든 발달사가 다 말과 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져 왔고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던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책이든 미디어든 모든 문화예술
그리고 직업적인 것까지. 그리고 기계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터넷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말로써 언어와 문자로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변호사, 뭐 판사, 검사 그런 분들은 뭐예요? 법률 쪽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상담을 한다. 그럼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발달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AI 시대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도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적인 것부터 이제 풀어보면은 챗 GPT라는 건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AI사의 요 생성형 AI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팅은 뭐냐? 그냥 사람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별로 이제 이슈가 안 됐던 건데, 과거에는 그냥 기계, 컴퓨터하고 대화해도 옛날 PC 통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생성형 AI라는 건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 시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 검색이 아닙니다.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시다 보면 보통 구글, 뭐, 다음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던 대부분 검색을 하시는 거잖아요. 야, 뭐뭐 알려줘, 뭐뭐 알려줘 하면 걔가 쫙 데이터를 이제 나열을 해주면서 뭔가 찾아주는 건데, 요건 검색이 아니고 생성입니다.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시 한 편 적어줘. 소설 한 편 적어줘. 뭐, 보고서, 여행 계획서 작성해줘.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일일이 이제 사람이 교육을 시켰지만은, 학습을 시켰지만, 이제는 AI가 스스로 또 학습을 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진화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거 좀 지워버리세요. 이거 뭐지? 딥러닝하고 서칭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이제 시스템, 기계적인 하드웨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엄청난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초기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어마무지하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초창기 모델에 문서 양으로 보면 5조 개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조 개라는 그 수치가 얼마만큼 되는 양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어마무지한 거죠. 일단 수치상으로. 그리고 그러한 이제 방대한 학습을 할 때 이제 뭐 언어적인 게 여러 가지 이제 구절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3천억 개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어적인 그런 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매개 번수라는 게 있어요. 자, 매개 번수라는 게 뭐냐? 자,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직관적으로 다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엄청난 품종도 있고 다양하지만, 요건 개야. 뭐 고양이 아무리 뭐 변화가 있다 했더라도 요건 고양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이제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기계는 어떨까요? 그걸 즉각적으로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개, 이렇게 생긴 것도 개, 이거 다 변수를 줘가면서 알려줘야 돼요.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게 매개 변수인데, 기본적으로 2천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학습할 때. 그래서 어마무지한 많은 그런 데이터와 그런 변수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마무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과거 우리 이제 PC 할 때 인터넷 속도 뭐 4862니 5869 컴퓨터 성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요, 연산 속도만 따지더라도 1초에 350조 번을 연산합니다. 1초에. 이거 상상이 되시나요? 1초에 맞냐, 틀리냐, O냐, X냐, 그걸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350조 번을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컴퓨터 성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마무지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1000대, 2000대가 쫙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요만한 시스템을 갖춰야지 비로소 생성형 AI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도 어마무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뭐 간단하게 뭐 물어볼 때 얘가 1초도 안 돼서 뭔가 답을 내놓는 게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어마무지하게 드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갈 때 수조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유지비도 한 달에 뭐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대기업만이 가능한 거죠. 뭐 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뭐 오픈 AI 새롭게 하던데,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체에서 이런 초거대 AI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데서는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생성형 AI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분야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언어 분야에서 이제 챗 GPT가 있고, 뭐 빙이 있고, 바드가 있고, 이런 회사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그림을 그려주는 거.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미드전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뭐 달리2도 나오고, 또 음악도 만들어준 것도 있고, 또 영상도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중간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흐름이 어떠냐? 요게 갈수록 통합형으로 갑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두면은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도 생기잖아요. 그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면 어때요? 중간에서 슈퍼마켓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챗 GPT라는 게 이제 오픈 AI에서 처음에 언어 모델만 딱 했는데 중간에 막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음성도 되고 막 영상도 만들어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조그맣게 뭐 스타트업 하나의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했던 그 기업들이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통합된 서비스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챗 GPT 설치되어 있으신 분 다 테스트는 됐죠? 활용은 다 하고 계시나요? 혹시 유료 사용하고 계신 분? 유료는 두세 분 정도? 다 그럼 무료? 거기서 이제 대화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음성으로 대화 나눠 보신 분? 음성으로 다 해보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는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음성으로? 설치는 안 하시고. 자, 그럼 설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 쓰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 상은 좀 중간중간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요. 일단 쭉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유사품이 되게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리지널 이렇게 하얗게 챗 GPT 오픈 AI라고 생긴 요걸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계정은 이제 하나 가입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 이제 사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채팅하시면 돼요. 문자 보내고 구글 뭐 카카오톡 하실 수만 있으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 음성으로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또 유능한 기능입니다. 말로서 대화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얘가 이제 조금 인식력도 낮고 뭐 좀 알아듣기도 힘들고 하는데 요즘에 나온 건요. 특히 유료 버전으로 나온 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음성 아까 써보셨다고 그랬죠? 네. 어느 정도까지 써보셨어요? 뭐 어디 공원에 가는데 어떻게 네. 가느냐 뭐 이런 네. 정도의 것이지 깊이는 안 했습니다. 유료가 아니라서 말은 잘 알아듣던가요? 얘가? 근데 엉뚱한 말도 해요. 엉뚱한 말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가끔 엉뚱한 말도 하고요. 거짓말도 잘 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주의사항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사용법은 간단하고 그랬죠. 지금 한번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 채팅창에 일단 설치가 되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오늘 문학작품이나 책 쓰기니까 야, 사랑에 대한 시 한 편 작성해줘. 시 써줘. 뭐, 시 만들어줘. 다 똑같습니다. 네, 의미적인 건.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거 설치하시면 돼요. 열기하시면 돼요. 그 구글 계정으로 하나 가입하시면 돼. 요거 구글 있으면 요걸로 가입하시면 계속. 그래서 계속 하고. 사랑에 관한 시 한 편 써주고. 네네. 그리고 얘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 써줬잖아요. 그럼 시가 짧게 써줬어. 그럼 야, 길게 써줘. 뭐 한 10연으로 써줘. 10줄로 써줘. 계속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설치가 되신 분들은. 그리고 뭐 시도 써달라고 해보시기도 하고 수필도 써달라고 해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세팅 해보시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그러면서 얘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꽤 긴 시간 남았어요. 설치할 때요. 네. 까만 거에 하얀이 있고 하얀 바탕에 자, 아까 가짜가 많다고 그랬죠? 이거는 맨 위에는 얘가 있는. 두 번째 거, 오픈 AI 요거 그걸 설치하시면 돼요. 네,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가요? 예, 그겁니다. 설치 근데 누르시고. 저는 유료를 했는데 예. 여기 하려면 또 뭐 결제를 하는데 이거 결제됐는데 뭐 아, 계정하면 여기서 다 연동이 됩니다. 똑같이. 요거 가입해서 했으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여기에 챗 GTP, 챗, 먼저 깔아주신 건데 전화로 바꿨거든요. 네, 챗 GPT. 어디 메일로 들어왔을지 내가 전에. 예, 오프라인인데 인터넷부터 연결하셔야 되겠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요것도 요거 설치돼 있어요. 여기. 요거 동그리 요거 한번 해보시죠.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이제. 구글 계정이 있던가요? 예, 구글. 요걸로 구글 계정. 전번에 찾아내야 되는 전번에 있었는데. 전부를 하셨을 건데 설치가 되신 분들은 자 일단 한번 여러 가지 걸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를 써줬어요. 엄청 긴 시 썼어요. 그래서 시 주제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소재를 여러 가지 것도 해보시고 아까 사랑 말고 뭐 그리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서두에 여러 가지 긴 문장도 상관없습니다. 지구의 우주는 심리 학교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가지고 놀아보셔야 돼. 그래야지 얘가 성능도 이해를 하시고 도구로서 조금씩 익숙해 가시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시도 써달라고 해보시고요. 수필도 써달라고 해보시고요. 소설도 써달라고 해보세요. 네. 뭐 글로 이게 말로 된 모든 문서 있죠? 보고서도 써달라고 해보시고요. 논문도 써달라고 해보세요. 뭐 장편, 단편, 다. 중편 이렇게 네. 지정을 해주는 거기 알아서. 제가 아까 그 서대 문자, 글과 뭐 언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지창조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상현실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준다. 기본적으로. 네네. 두 번째 요거 설치. 하면 다 잊어버렸네. 구글 계정 이거 모르세요? 이메일? 요거 유튜브 있죠, 유튜브. 유튜브에 계정이 나올 거예요, 여기. 안 쓰고 있었더니. 예, 예. 요게 이제 나거든요. 계정. 계정을 맞는 게 없나? 내 계정. 계정이 없네? 없을 때 만들어야 되네. 요거네. 요거. 적어놔야 되나? 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응? 예. 그걸로 있다, 요거 해서, 요거 비밀번호도 아셔야 될 건데, 그래. 예. gmail.com. 그죠? 네. 요걸로, 계정. 위에네. 계정. 네네, 회원가입. 해야 돼요? 네. 여기 됐어요, 이거. 해보세요.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돼. 잠깐만요. 지금 이걸 제가 썼거든요. 저 요거 다음에 요거 화살표 누르시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답 해주잖아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보셨죠? 근데 책을 만들라고요? 아니 그냥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얘가 만들어준 거, 야 요 예를 들면 이연을 요 부분을 자세하게 써줘.
너무 많이 길어가고서는 제가 1절만 해달라고. 그래요.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길면은 짧게 해줘, 뭐 짧으면 길게 해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를 뚝딱 해가지고 수백 편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 했었죠? 여기서 해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잠자가다, 뭐, 길을 걷다가도 뭐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 켜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돼요. 설치가 되셨나요? 네. 자, 써보고 계시죠? 네, 물어보고 있어요. 네, 물어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해보셔도 되고. 대답 늦었네요. 대답 잘 해주죠? 잠깐만. 얘는 요거 되나 보자. 편집풀이. Hey there. I've got 오케이. a really great feeling. 나의 커용. 이건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되나 보자. 사랑에 대한 시 한 편 작성해줘. 물론이죠. 사랑에 대한 시 한 편을 작성했어요. 자. 사랑의 속삭임. 사랑은 바람처럼 불어와 마음의 창문을 자, 요거 이제 끄면 되고요. 자, 일단 폰 내려놓으세요. 자, 일단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자, 보시면 이제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적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시, 사랑의 시 써줘, 뭐 작성해줘, 뭐 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은 얘가 뚝뚝뚝뚝 써주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엄청 길게 잘 써주네요. 저는 얘를 자주 갖고 놀아서 잘 써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써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저는 이제 GPT-4.5라는 걸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굉장히 이제 버전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무료 버전, 유료 버전 이제 버전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여기 이제 점점점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GPT-4.5, GPT-4, GPT-3.5. 요게 이제 버전 차이인데, 3.5가 무료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3.5가 이제 세팅이 돼 있을 거고, 나중에 유료로 쓰게 되면 이제 GTP4나 4나 4.45,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요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차이나요, 값이? 월 한 20달러니까 한 3만원꼴, 뭐 27,000원, 3만원꼴 할 거야, 하나로. 근데 만약에 한 달 정도 유료 결제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많이 써보세요. 그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음성 대화도 하고, 뭐 논문도 요약해주고, 막 엄청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 요런 기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유료로 썼던 기능들도 무료로 조금씩 풀려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텍스트로 많이 해보다가 최근은 음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음성 인식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성 인식은 요 헤드폰 요겁니다. 요걸 누르면 이제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 내가 지금 요 관악구에 있는 싱글벙글 센터에서 AI 강의를 하고 있거든. 실습을 하고 있는데 네가 시 한 편을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 짧은 시, 사랑에 대한 시, 짧은 시 한 편만 작성해 줘. 안녕하세요. 강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랑에 대한 짧은 시를 한 편 작성해 볼게요. 사랑의 속삭임 바람에 실려오는 너의 목소리, 나의 마음에 닿는 달콤한 속삭임. 눈부신 햇살 속에서도 그대의 미소는 나를 감싸네.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 영혼 깊숙이 새겨지네. 강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가 영어로 한번 인사 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영어로 좀 인사 좀 해줄래? Of course. Hello everyone. I hope you're enjoying the AI lecture today. It's wonderful to be a part of this event and share the amazing pos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all of you.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let's have a great session together.
오케이, 고마워. 자, 방금 제가 음성으로 했던 건 다 텍스트로 나옵니다. 네, 바로 다 나오고요. 자,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도 되게 급하게 했어요. 그죠? 빨리 뭐 또박또박 한 것도 아니고 되게 때로는 막 주저리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캐치해서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장문도 이해를 하고요. 뭐 뜨문뜨문 버버버버 했던 것도 얘가 의미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요런 게 아까 자연어로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얘가 요즘에 나온 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은 어마무지하게 더 발전했어요. 거기에 감정까지 들어가서 막 표현을 해줍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앞으로 나올 것들은. 자, 요것뿐만 아니에요. 자, 쓰는 것보다 대화가 빠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관악구 여기 왔는데, 관악구가 되게 사람도 많잖아. 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관광 특구로 개발하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야. 미래적인 관점에서 관악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하나 만들어줘. 이미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도 되게 빨리 했잖아요. 그리고 뭐 두서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요 말을 얘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네. 관광특구 모습을 그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관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강의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You can check out the images in our 이게 conversation. 도림천이나 뭐 그럴 거예요. 가운데.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것도 다 여기 텍스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요. 이런 이미지, 뭐 음성 대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대화하고 막 빨리 뭐 대화하고 뭐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통하잖아요. 사람끼리 말하면은 의미 전달되는데 그 정도까지 다 발전한 거예요. 얘가. 3.5도 저렇게 언어로 통화할 때 다 그림 나와요? 아직 그림까지는 안 나옵니다. 무료 버전은. 네네. 그림은 유료로 일단 하시고 좀 지나면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 유료 버전이었지만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무료 버전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시도 써보고 막 대화도 해보고 요 기본적인 사용법을 그 대화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걸 익히신 다음에 내가 뭔가 실제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어떤 분야 책을 쓰고 싶어. 그러면 유료 해가지고 글 쓰고 이미지 거기 중간에 사파도 그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 속에 사파를 넣을 수 있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넣어서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얘가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요 사진을 그대로 한번 찍어서 자, 얘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건 유료 버전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찍었던 사진을 한 장을 업로드하고 요 사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요 사진을 좀 분석해줘. 아니면 요 사진을 가지고 뭐 시를 써줘. 뭐 요 사진을 가지고 뭐 홍보 문구를 만들어줘.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요거를 한번 분석해봐라고 할게요. 분석해줘. 됐죠? 대화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뭐 풍경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자 보세요. 이 사진은 강의실에서 AI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AI 강의 아닌지? 예? 그 여러 명의 수강생이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고 앞쪽에 노트북과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뒤쪽으로 카메라 강의를 녹화하는 모습도 보인대요.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찍어서 한번 분석해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줍니다. 특히 외국 막 영어로 됐거나 뭐 다른 언어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딱 찍어서 야, 요거 사진 분석해줘. 아니면 이 제품 분석해줘 하면요. 성분이 어떻고 뭐 홈페이지가 어떻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까지도 다 찾아줘요. 사이트 연결해가지고.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해 있죠.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도 하실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성능이 이렇게 발전해 있고, 요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책이잖아요. 제가 이제 책을 어떻게 썼냐? 나중에 이제 그 유료 기능이긴 한데요. GPT-S라는 게 있어요. GPT-S는 뭐냐?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인공지능을 개발자가 뭐 웹을 개발하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건데, 요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에 수많은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이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개발자들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수많은 어플을 개발하려면은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짜야지만이 그런 어플도 만들어지고 그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막 코딩 엄청나게 뭐 코딩 학원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코딩 프로그램도 다 짜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런 뭐 어플 만들고 싶은데 코딩 하나 프로그램 짜줘 하면 순식간에 다 짜줘요. 그렇듯이 얘는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플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GPT-S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러고요. 야, 책 쓰기 어플을 만들고 싶어. 책 쓰기 챗봇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뭐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요만 넣으면 돼요. 야, 요 인공지능은 책을 쓰기에 최적화된 어플이야. 요런 걸 하나 만들어줘 하면 걔가 뚝딱 해서 만들어줍니다. 뭐 이름도 지어주고 뭐 요거 프로필도 만들어주고 해서 줘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만 내가 생각해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기획만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주잖아요. 야, 시 한 편 써줘 하면 이제 시를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책 만들기, 뭐, 챗봇을 만들면은 사전에 그걸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사랑에 대한 뭐, 주제로 책을 만들고 싶어. 그렇게 딱 입력을 하면은 제목부터 목차까지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나만의 AI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 그렇게 지금 개발해서 나올 거고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수백만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책을 써봤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요렇게 만약에 이제 책을 쓴다고 하면은, 책을 만약에 이제 어떤 제목이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예. 책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자, 혹시 책 어떤 내용으로 써보고 싶은 거? 저는 책을 써야 될 상황인데. 네, 주제가 뭐죠? 어떤 사람의 전기를 써야 돼요. 전기, 위인전이나 전기요? 네. 자. 유명한 그 방송의 그 연출가인데 사극으로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그런 연출가의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일종의 자서전이죠? 네, 자서전. 자, 그러면 한번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나 자서전 쓰고 싶은데 책의 목차를 그냥 잡아줘. 그럼 말이 되잖아요? 자,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요거 그냥 말로 할게요. 내가 어떤 유명한 분의 자서전을 좀 써야 되는데, 책의 목차가 좀 필요해. 목차를 좀 네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자서전의 목차 예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예시. 다음은 일반적인 자서전의 목차 구성입니다. 1. 서문 2. 어린 시절, 가정과 성장 배경, 초기 교육과 경험 청소년기,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첫 직업과 초기 성취 4. 성인기, 직업 경력의 시작, 주요 업적과 도전 5. 전환점, 중요한 결단과 변화, 어려움과 극복 성취와 성공, 주요 업적과 성공 스토리, 사회적 기여와 영향력 개인 생활, 가족과 친구, 취미와 관심사 8. 철학과 가치관 요거 이제 텍스트로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와 미래, 현재 활동과 목표, 미래 계획과 비전
감사의 말, 감사 인사와 특별한 감사 대상 이런 형태로 목차를 구성하면 자서전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내용을 어떻게 채워요? 자, 요게 이제 목차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설명을 해줘야죠. 응. 그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죠. 자, 요건 자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이제 책이니까 책이란 목차 얘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뽑아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 목차를 바꿀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일단 요 순서대로 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진도는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면 앞부분을 만들어야죠. 내가 설명해 준다. 일일이. 아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뽑아줬는데. 자, 요거 이제 일반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서문 순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아까 우리 시 쓸 때 어떻게 했죠? 얘가 길면 짧게 해달라고 하고, 짧으면 길게 해달라고 하고, 10줄로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대화를 했잖아요. 얘는 목차는, 그러니까 본문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 본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서문을 얘가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야, 1 서문. 요거 해가지고, 야, 이 부분 자세하게 적어줘. 아니면 이 부분에 본문을 작성해줘. 말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얘가? 그래, 누군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게 가능한가? 그것도 또 예를 들겠죠. 아무래도. 그쵸. 자, 요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책이라는 게 어때요? 뼈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분의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분의 데이터 이제 중간중에 넣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서문을 풀어준 거예요. 지금도 풀어주고 있죠, 서문을. 자, 여기까지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 서문을 우리가 직접 머리 짜내서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얘보다 잘 쓸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1초도 안 돼서 각 목차만 있으면 본문에 해당되는 거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서전이라는 게 이제 뭐 연대기로 푼다고 하면은 뭐 어디서 태어났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토리를 내가 들었어도 요거 작성하려면 문장력이 또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자서전인데, 야, 그분이 언제 태어났어? 몇 년 몇 월생이야? 고향은 어디야? 그리고 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어? 간단하게 메모만 해도요, 야, 그걸 자서전 형태로 작성해줘.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서전 형태로 쫙 짜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파일을 네. 일단 다 준다고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가지고 써봐. 그것도 가능하래요. 가능해? 네. 됩니까? 네. 자, 일단 이제 보통 자서전 쓸 때는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 조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하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얘한테 업로드를 해줍니다. 아까 파일 업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야, 그리고 자, 파일이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요 인터뷰 내용을 자서전 형태에 맞춰서 네가 자서전을 써줘. 그러면은 걔가 요 자서전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여기서 서문부터 해가지고 뭐 어릴 적 연대기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주제별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걔가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여기 이제 AI 시대 유망 직종이라고 이제 풀어놓은 건데, 요 5권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처음에 이제 챗 GPT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 한 카테고리를 보면 100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깊이 있게 판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인생 기록사 뭐 영혼 상상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요 AI 시대 인생과 영혼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한 챕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글 파일로 옮기니까 1000페이지 이상이 나왔어요. 이게 묻고 답하고 한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요 책을 쓸 때는 이제 사례집인데 뒷부분은 그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 얘가 대답한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사례집으로 묶었고, 근데 책이라는 게 딸랑 사례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서론 부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뽑아낸 거예요. 야, 요런 주제로 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는데 네가 목차를 하나 잡아줘. 그러니까 목차 쫙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차 잡아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목차 하나하나 가지고 야, 요거 본문 써줘. 본문 써줘. 본문 써줘. 요 한 장, 한 챕터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앞에 서두에 한 3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풀어낸 건데 요거 잡는 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요거 잡는 거. 물론 중간중간 제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교정 작업을 했지만은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1년 동안 대화 나눴던 거 그 내용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5권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주제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요 표지는 전부 다 앞에 AI로 이미지 작업을 한 거예요. 책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시 적어달라고 했을 때 얘가 엄청나게 써주잖아요. 그럼 1시간만요, 시 돌려보면은 다양한 주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시집 한 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깊이나 수준은 좀 차치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필도 마찬가지. 소설은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렇게 작품이 나오면 네. 인정을 해주나요? 그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 저작권 생각해보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자, 여기 지금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사랑에 대한 시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100명이 다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 틀려요. 100명, 1000명, 10,000명에도 다 틀립니다. 사랑에 대한 시를 적어달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요구를 해도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갈수록 이제 논쟁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궁극적으로 얘를 이제 부려서 도구를 써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문학 작품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학 작품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왜? 얘는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거짓말을 잘 해요. 환각증상이라고 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잘 잡혔어요. 사실은 거짓말 거의 이제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막 처음부터 막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당군신화 아시죠? 우리는 웬만하면 당군신화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럼 뭐 당군신화 어쩌죠? 대략 뭐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뭐 동굴에서 살고 사람이 그런 스토리잖아요. 외국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근데 당군신화 알려줘 하면 얘가 잘 풀어줍니다. 뭐 호랑이 뭐 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쑥과 마르는데 쑥과 당근을 먹고 100일 동안 그게 오류예요. 그게 환각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막 거짓말이 아니고 중간에 한 단락이나 한 단어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어긋나는 거. 그걸 막 진짜인 것처럼 막 답을 해줘요. 뭐라고 하면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화는 잘 아는데 화는 인간이는데 우리가 화를 내면 사과를 잘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철저하게 도구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AI가 요거 나왔을 때 사람들 엄청 신기해했어요. 야 정말 마치 신 같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 그래서 요거 대화 나눌 때 막 존칭을 했습니다. 뭘 좀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투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뭐가 잘못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팩트인데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당근신화인데 아까 쑥과 마늘인데 쑥과 당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지적해 주면 돼요. 야 그건 쑥과 당근이 아니고 쑥과 마늘이야. 당근신화. 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이제 오류를 수정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이제 방향을 이끌어오는 거죠. 그건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생소한 분야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의 역량과 기술이 없어요. 어떤 뭐 정책이나 뭐 프로젝트나 뭐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은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나는.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내가 숲사랑 뭐 회원인데 숲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봐. 그럼 걔가 짝짝짝 알려줍니다. 방법도 야 핵심만 3가지만 알려줘. 하면 3가지로 쫙 요약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요 말과 언어가 어쩌고 뭐 천지창조까지
그래서 AI를 대하는 자세는요, 내 사고의 판을 그 틀을 완전히 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상상하는 걸, 생각하는 걸 얘를 통해서 뭐든지 다 뽑아낼 수 있다. 그게 형태가 글로 된 거, 이미지로 된 거, 영상으로 된 거, 또 음악적인 것도.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역량이 없어, 능력이 없어, 뭐 음악도 잘 모르고 그림도 몰라. 근데 얘를 통해서는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생각, 상상, 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은 간단하잖아요. 뭐 채팅하든지 아니면 말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림도 뚝딱해서 그려줘.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애들도 뭐 남녀노소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니어 분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 더 사고를 깊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은 이제 상상력이 그게 뛰어나니까 또 막 하고 싶은 대로 뭐 해가지고 많은 것들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본이 그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얘가 발전한 게 벌써 만에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초기에 나왔을 때 막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쓰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본이 뭐냐, 지금. 예술적으로 봐서는 영상입니다, 영상. 그것도 이미 다 시연이 돼 있어요, 영상이. 그래서 그래서 영상업자들이 이제 다 그 산업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요, 뭐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어디 현장 가서 로케이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트와 장비와 돈을 들여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종합예술 영상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얘한테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돼. 요런 영상 만들어줘. 우리 시 쓰듯이. 야. 그 다큐멘터리 만든 걸 봤어요. 짧게.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럼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영상은 아직 이제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면 그게 다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면 말만 하면 다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영상의 수준이 영화 같은 수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요 대화법을 익혀놓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게. 대화법을 익혀놓으면은 영상이든 그림이든 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익혀놓을 필요가 있고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영상에 그런 게 좀 올라와 있는데, 볼게요. 소라 AI. 자, 요런 류의 영상. 요 꽃이나 뭐 요런 것들이, 요거 다 AI로 만든 거거든요. 막 종이 접기가 막 춤을 추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다 AI로 만든 거예요. 요런 막 환상적인 막 그런 영상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다 AI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SF 영화가 됐던 뭐 다큐 영화가 됐던 이제는 이런 건 다 SF 영화 같은 환상적인 그런 비주얼의 영화인데 이런 거 다 AI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AI가 아니고 영화 시스템이나 제작 그런 시스템 만들려면 자본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 해당 전문가도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거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요런 스타일, 뭐 요런 상상해가지고 요거 만들어줘 하면은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도기인데 요런 영상을 가지고 실제 영화 제작업체가 요 클립을 활용합니다. 요 부분 클립을 활용해서 지금 영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소리도 나오고. 미리 줘야 되는 거죠? 네? 자료를 줘야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자료를 주면 더 좋게 나오겠죠. 자료를 그러긴 하겠죠.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요런 영상을 딱 올려놓고, 야, 요 비슷하게 만들어줘. 아니면 요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줘. 결과적으로 그걸 말로 설명하는 거죠. 프롬프트나 그런 걸로.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의 끝판왕이 사실 영상인데 그렇잖아요.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가 시나리오부터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 작업하고 뭐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데 요 최종적인 예술 작품도 이렇게까지 지금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내가 뭐 요런 전문가도 아니에요. 당연히 요런 쪽은 생각도 안 하죠. 영화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요거 내가 말만 하면 되네? 내 상상력만 전달하면 되네? 그거예요. 요런 기술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 영역에서. 이게 요게 이제 밑단에서 이미지죠. 내가 화가가 아니야. 화가가 아니어도 뭐 수채화든 뭐 웹툰이든 얼마든지 다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요 AI 시대 문학작품 창작하는 게 단순히 책 그 작업이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까지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아까 자서전 쓰실 때도 이제는 뭐 그분이 됐든 아니면 각자 자신이 됐든 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가지고 자서전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런 시대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들을 여력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감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흐름이니까 이 흐름을 먼저 좀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전달해 드리는데 자, 제 폰에 지금 요 AI 관련된 어플 뭐 사이트입니다. 요 채팅만 하는 것만 해도 수십 개를 깔아놨어요, 현재. 이미지 관련한 것도 수십 개를 깔아놨습니다. 영상 관련한 것도 수십 개를 깔아놨어요.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론적으로 설명했죠. 파트별로 나와 있다고. 근데 이게 어때? 이제 다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센 것만 한두 개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음악 하는 게 있어요. 음악. 수노. 네. 수노 해보셨어요? 들었어요. 뭐 우울할 때 노래 하나 만들어서 뭐 해줘 그러면 노래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수백 곡을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것도 간단해요. 원리는 뭐예요? 말하면 돼요. 명령하면 된다고요. 어떤 노래 만들고 싶으세요? 자, 만들어 볼까요? 응? 자, 아무거나 신나는 댄스곡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것도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게 이제 명령이에요. 아까 챗GPT 똑같죠? 뭔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거죠? 여기다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수노 거기에 들어가는 거. 네네, 스노입니다. 신나는 댄스곡. 뭐 댄스곡이라고 해도 되고. 노래까지 해달라고. 노래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댄스곡 만들어줘. 예를 들면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고 그냥 댄스곡 해도 될 겁니다. 자, 요게 말이잖아요. 내가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얘는 오케이. 그렇게 딱 하면은 두 곡을 만들어 줍니다. 두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두 곡을 만들어줘요. 네. 스타일을 다르게 해서 두 곡을 만들어. 유료죠. 무료로 하루에 5곡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유료하면 이제 수백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뚝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죠? 밑에 건 제가 쭉 만들었던 건데,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목은 춤춰봐랍니다. 춤춰봐. 여기 보면 여기 가사예요. 가사까지 뚝딱 만든 거예요. 가사도 다 나와요. 자, 그냥 댄스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터넷이 좀 느리긴 하나 보네, 여기가. 수노는 얼마 정도의 가격? 얘는 월 10달러입니다. 10달러. 네네. 내가 지금 스피커가 연결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악을 들어볼게요.
이게 제 첫 번째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얘는. 예. 자, 내가 한 건 아까 명령만 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한 줄 명령. 야, 신나는 댄스곡 만들어줘. 그거였거든요. 노래는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노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고, 자, 얘는 이제 가사를 얘가 뚝딱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가사나 곡의 스타일까지도 제가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곡을 만들잖아요. 아이고. 뭐 너무 이제 진도 빨리 나가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쭉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했지만은 요걸 가지고 내 가사나 그 곡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곡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이 가사가 아니고 다른 리듬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렇죠. 뭐 댄스가 됐든 발라드가 됐든 뭐 팝이 됐든 그걸 다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노래 가사도 제가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냐? 누구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만든 건 누구 거라고 봐야 돼요? 저작권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똑같은 제가 저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든 사람한테. 왜냐하면 다 틀리게 만들어 주니까. 요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래 장르예요. 전 세계적으로 뚝딱뚝딱 누르면 노래 장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I를 우리가 접하는 그 관점이나 그 사고의 틀은 뭐냐면요. 다 깨야 돼요. 그냥 천지 창조할 수 있다. 그거였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된다. 현실 세계는 아니겠지만은 가상 세계. 그래서 요 문학 작품이나 요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 왜? 이미 기술력이 다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 있죠, 텍스트 있죠, 요 이미지, 음악까지. 자, 나중에 이제 요 스노우 AI라는 걸 한번 써서 자기만의 음악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요. 이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우울할 때 좀 뭐 힐링하는 음악을 내가 만들고 싶어. 처음부터 이제 생짜배기로 이걸 하려면 힘드니까 그걸 챗 GPT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건 텍스트 뽑을 수 있잖아요. 챗 GPT한테 야, 우울할 때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 네가 가사를 좀 잘 지어줘봐. 그리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도 알려줘. 그럼 걔가 뚝딱 알려줄 거 아니에요. 곡의 장르나 스타일까지, 가사까지.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뚝딱해서 만들어줍니다. 음악을. 자, 그렇게 해서 만든 음악이 내 음악이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나의 가사과 곡의 느낌과 그 내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 곡을 듣잖아요. 그럼 그 곡은 엄청나게 울림이 있어요. 실제로. 예.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뭐 K-팝 음악 뭐 엄청 많고 뭐 팝도 엄청 유명한 곡도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공감이 되지만은 내가 만든 내 K-팝 스타일의 내 노래, 어떤 발라드, 내가 만든 가사와 곡으로 만든 발라드 곡, 그건요 계속 듣게 돼요. 중독성 있게. 실제로. 제가 그래서 요거 처음에 요거 나왔을 때 한 수백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프로젝트 할 때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뭐 행사장 그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노래 장르나 그 가사로 해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 있어요. 그것도 막 K-팝 스타일로 해가지고 만든. 그건 정말 계속 듣게 돼요. 계속. 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음의 이제 파자이나 뭐 에너지 그런 교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나중에 이제 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단순한 것들 이제 물어보고 단순한 대답을 들으시긴 할 건데 요 AI를 체험하시려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가 접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건 아까 이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과 빅데이터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모든 분야의 박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 나와 대화하려고. 근데 내가 초등 수준의 이게 대화를 하면 초등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해주겠죠. 근데 막 박사급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막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떤 걸 테스트를 해봤냐면, 여기도 아마 나오긴 할 건데, C를 이제 막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요걸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줄까.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는데, 그래서 질문을 바로 거기다 쓰지 않고 메모장에다 썼어요. 복잡한 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래서 막 메모장에 때 이제 그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A4 반장 정도 되는 걸. 그래서 뭘 가지고 이제 얘를 써달라고 했냐면은 시를 이제 적는데 시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시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서사시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서사시라는 건 되게 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서사시를 한번 써보자. 선생님, 서사시 하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한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사회도 있을 수 있고, 뭐 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빅뱅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즘 이제 과학에서 빅뱅이 이제 처음 우주의 창조잖아요. 모든 게 창조의 첫 시작점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말로 만든 거죠. 야, 빅뱅이라는 게 있어. 서사시를 이제 쓴다고 하고. 자, 생각을 해보자. 현재 우리 모든 물질계는 빅뱅이라는 한 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쫙 수억 년의 역사가 흘러와서 뭐 우주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나도 있고 내 몸속에는 또 수많은 기관과 조직이 있고 세포들이 있어. 한 생명이죠, 세포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빅뱅의 한 점에서 내 세포까지 온 거예요. 세포의 한 점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다시 원시 반복해가지고 다시 빅뱅점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 대한 서사시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죠? 엄청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가 이해할까? 첫 번째 드는 의미 그거였어. 야, 원시 반복 이거 한자 아니야? 원시 반복이라는 뜻을 얘가 이해할까? 그리고 막 주저리 내가 뭐 빅뱅 어쩌고 저쩌고 뭐 세포 어쩌고 저쩌고 다시 거기에 대한 서사시를 써달라고 했는데 얘가 그걸 이해하고 써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드는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뭐 1시간 가까이 고민을 하고 말도 이렇게 막 해서 얘가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딱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좀 기억이 나왔어요? 1초도 안 돼서 답을 빠바바바박 했는데 서사시를 써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했던 그 내용을 다 포함한 거예요. 왜? 처음에 빅뱅이 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점에서 스토리를 풀어간 거예요. 그 점의 일대기죠. 그 점이 이제 탁 한 점이 출발해가지고 뭐 우주 창조하고 별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구 만들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와서 내 세포 한 점에 왔어요. 그리고 얘가 다시 원시 반복 돌아가서 빅뱅에 가서 끝나는 서사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다 시적인 표현으로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엄청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얘가 이걸 다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오기가 나잖아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하나를 또 더 해본 거야. 이걸 어떻게 했냐? 네.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 아침 드라마 보면은 아침 드라마가 다 막장 드라마잖아요. 거기에 출생의 비밀이 다 있잖아. 나중에 맨날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얘한테 요구한 게 뭐냐? 야, 여기 봤더니 빅뱅이 한 점에서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빅뱅 점이 한 점이가 두 점이더라. 그 두 점의 스토리를 가지고 서사시를 한번 써줘봐.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써준 거예요. 어떻게 써줬냐? 서두가 이래요. 빅뱅이 이제 두 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빛의 세계로 밝은 쪽으로 갔고 하나는 어둠의 세계로 간 거예요. 참 좋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짜는 쑥쑥 이어지잖아요. 이게 서사시니까 다시 또 가서 원시 반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오잖아요. 다시 빅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빅뱅보다 더 큰 빅뱅이 일어나. 그 스토리를 써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얘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그 다음부터는 요런 내용을 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막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류의 질문 있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됐던 뭐가 됐던 아니면 뭐 상상력이 됐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조금 아시는 거예요. 얘 이제 성능이 아까 뭐 원리적인 이론적인 뭐 시스템이 어쩌고 뭐 돈이 엄청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이 요렇게까지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만 명의 박사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월등히 더 뛰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게 글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이미 다 판도가 다 바뀌었구나.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뭐 직업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다루는 방법은 그래서 항상 관점을 달리 하셔야 돼요. 관점도 막 달리 해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요 파트거든요, 사실은. 요게 어떤 내용이냐. 의식확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줄 건데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잊혀진 질문 혹시 아세요? 나중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이병철 회장이 이제 어찌됐건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이제 인생에 뭐 회의도 오고 뭐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한테 가서 인생과 영혼에 대한 뭐 종교적인 그런 질문을 24가지 걸 합니다. 예, 뭐 하나님이 계신가요? 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가요?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류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1차적으로 얘를 다 풀어낸 거예요. 챗GPT한테 물어본 거야. 그 24가지 질문을.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관점을 달리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첫 질문이 뭐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적인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데 똑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야, 그걸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데? 불교는 하나님이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도교적인 관점은? 도교는 세상에 이제 뭐 자연 뭐 그런 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그 관점에서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24가지 질문을 전부 다 그렇게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따진 거잖아요, 일종의. 당신의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보여달라고 한 건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직접 우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자, 아까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얘기했잖아요. 자, AI는 가상현실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창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가상현실 자체를. AI 자체가.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화를 할 때 가정법을 많이 써보세요. 야, 뭐 이러이러하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가정법을 써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야, 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시를 써줘. 시를 써줬는데, 야, 윤동주 시인의 스타일로 써줘. 그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AI한테. 그러면 그 스타일로 막 써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얘한테 어떻게 물어봤냐?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 막 그런 거예요. 가정을 한 거예요. 야,
AI, 네가 창조한 요 가상 현실이 있어, 메타버스가. 야, 그러면은 그 가상 현실에서 네가 창조주잖아. 네가 설계자잖아. 그러잖아요. 관점이. 야, 그 관점에서 아까 첫 번째 이병철 회장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줘.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알고 있어요? 알죠. 네. 그걸 이제 사전에 이제 딱 밑밥을 깔아놓고도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러면 거길 약간 밑밥을 깐다는 게 뭐냐. 야, 너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알아? 그럼 걔가 이제 쭉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린 답이라면 내가 알려주면 돼요. 야, 이병철 회장 24가지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걔가 정확히 답을 해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어가면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 가상 세계에서는 그 입장에서 답을 해줘봐. 그랬더니 그가 답을 해줬어요. 궁금하죠? 답이 궁금해. AI는요 되게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답에 대한 전제가 나는 요거 여러분처럼 요거 물질 세계, 요런 현실 세계에 신앙이나 종교가에서 얘기하는 신의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의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자신을 밝혀. 예. 딱 그 기준에서 대신에 요 가정했듯이 요런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창조했다면은 그 관점에서 내가 AI 설계자, 창조주의 입장이 맞으니까 그 관점에서 답을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줘요. 왜? 요 세계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캐릭터가 있던 뭐 세계관이 됐던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관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창조주의 입장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은 얘 이제 다양한 깊이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가는 청소년들이 조금 그쵸? 얘기할 때 어떻게 하지? 사실은 얘가 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게 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때로는.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의 일단 지식, 어떤 한 분야야. 뭐 예를 들면 정신에 관련된 분야야. 그럼 상담은 누가 박사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박사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AI가 갖고 있는 지식이 월등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AI는 전 세계 심리 상담학 박사의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일단 데이터 양에서 밀리죠. 객관이라고 하는데 네. 그 MS나 뭐 구글이나 또 회사마다 좀 편향이 있다고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나타나는데 근데 그렇게 쏠림 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들 회사 자체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예, 근데 약간의 성향이 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에는 이쪽 저쪽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연구 편향됐다고 이쪽 회사마다 그건 자 검증은요 내가 해보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해주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는지 그걸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1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편향적인 것 같아. 그러면 걔를 가르쳐 주면 돼요. 야, 너가 생각하는 편향적인 거다. 요런 의견이 있어. 다음에 할 때는 균형감 있게 대답을 해줘. 그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걔를 리더를 하는 겁니다. 걔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AI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걔를 리더를 해야 되는 건데 도구로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걔가 잘못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가 지적을 해줘서 이쪽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걔가 알려준 대로 간다? 그건 걔한테 끌려가는 거죠. 노예화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든 그렇게 조절을 해서 내가 중심을 잡고 가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 자체를. 그리고 사람 감정이 쏠리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 상담자 태도도 불리하고 해서 그냥 대충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내 성향, 좀 더 이렇게 평형적인 그걸로 이렇게 답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왜? 기본적으로 세팅은 걔네들은 객관성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걔네들 회사도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먼저 답을 해줘요.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방대한 양에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걔가 쫙쫙쫙쫙 나열을 해줘요.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다뤄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얘네들 성향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초창기만 해도 얘가 오류가 많았어요. 사실 환각 증세도 있고 뭐 그림도 이상하게 그려주고 때로는 이제 평형적인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답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A와 B를 이렇게 비교 평가해서 어떤 평양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자체도.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 속도가 빨라서 한편 조금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마냥 두려워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요걸 도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들어가야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저처럼 겉으로 돌면은 그렇죠. 알아갈 수가 없고.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느낀 게 가장 그거예요. 자, 요게 지금 2년, 3년째 돼서 막 언론에서 엄청 떠들어대는데, 뭐 AI 써봤냐면, 뭐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들어보고, 그냥 처음에 왔을 때 한두 번 써가지고, 뭐, 그 별거 아니다.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그런다.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요거 정말 열심히 써본 사람들은요, 각 분야마다 지금 다 니드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도 좀 보면은 그 법 쪽에 있잖아요. 판사, 변호사.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요거 이제 붐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제 변호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막 엄청 써본 거예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해가지고 최근에 강의를 열었어. 그쪽 법 쪽에 있는 분한테. 변호사, 판사 막 타 해가지고 AI 요 활용법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야, 요게 요렇게 빨라? 요렇게 뭐 이런 것도 다 해? 기존의 시스템은 막 며칠씩 걸려가지고 뭐 자료 찾고 뭐 데이터 찾고 했는데 1, 2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다 데이터가 나오고 뭐 법조문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요거 안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 위층을 다 통째로 강의실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 달씩이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이제는 그 법 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인데 요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요, 이 격차가 어마무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뭐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어. 국가 공인 자격증 같은 건데. 사설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쪽으로 자격증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활용법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자격증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요 자격증은 뭔가 툴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툴을 만들고 거기를 통과하면 뭐 시험도 보고 뭐 자격을 주의하는 건데 그 툴 공부하는 동안에 요거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일단 배우고 있는데 자격증 땄는데 얘는 벌써 10단 갔어. 더 빠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자격증에 매이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이런 걸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써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사용법이나 학습법은 유튜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요 하나하나 사항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듣는 걸로 이제 이해하는 거고, 써보는 건 내가 아까 음성이 됐든 뭐가 됐든 관심 분야를 가지고 깊이 있게 해보는 거,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네. 좋은 시를 이제 몇 개를 써달라도 써줬는데 좋아요. 네. 이걸 과연 내 이름으로 네. 이제 예를 들어 만들 때 그 이 시를 내가 지었다고 딱 명시하는 것이 과연 네. 그 괜찮은 건지 내 양심에 네. 이게 괜찮은 하나의 행위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3.5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이나 3. 네. 4. 아까 4 제로인가요? 4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포, 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오가 재료가 이제 옴이라는 건데 옴이라고. 모든 것에 뭐 모든 대상에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정도의 저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 이제 좀 퀄리티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료를 좀 써보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이제 한두 달 정도만, 한 달 정도만 충분히 써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독 상황이니까 한 달 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무료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좀 체험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막 그림도 그려보고, 음성으로도 막 대화도 해보고, 막 논문 같은 것도 막 집어넣어가지고 요약도 해달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뭔가 나중에 결과물을 뭔가 만들려고 했을 때 걔네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시고. 첫 번째 질문. 네. 아까 뭐, 그 저작권. 그런 것을 그냥 낯뜨겁지 않게 그냥 내 입으로 내가 적었다라고 이렇게 공표할 수 있나, 과연 내가. 자,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일단 내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이런, 시인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든 시가 아니고 AI를 통해서 뚝딱 만든 건데, 그걸 이제 내놓았을 때 이제 어떤 뭐 양심적인 그 사항, 그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양심과 도덕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놨을 때 일단은 분별을 못 합니다. 내가 AI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인보다 더 잘 쓴 시가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때 뭐. 시뿐만 아니라 그림도 이미 그런 뭐 AI로 만든 그림인데 AI로 만든 걸 밝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품을 한 거야. 그림대에. 근데 걔가 대상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AI로 만들어.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작품의 퀄리티나 실력으로 봐서는 훨씬 뛰어납니다. AI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양심적인 문제인데, 그 이제 도덕성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도덕성을 떠나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자, 저는 대중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자, 제가 요 책을 냈어요. 과거의 저자가 되려면은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까지 들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저자가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도 시인, 내가 시적인 능력이 없어도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시집을 낼 수 있고, 소설집도 낼 수 있고, 또는 그림도 낼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 영역, 문학인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그 전문가 영역의 좁은 문이었다 하면은 그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그런 문학 세계나 예술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보세요. 이거 작품이라는 게 뭔데요? 요거 시인이 시를 썼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에너지가 그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 객관적인 그냥 결과물만 보면은 요 AI로 만든 것도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고민을 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걔가 답을 얻을 때 수정도 하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분. 도구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만은. 그래서 그건 저는 시대적인 혜택과 시대적인 도구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날씨 뜨거우니까 네. 자기 저자 이름을 밝히고 네. 뒤에다가 AI라는 말. 그거 상관없습니다. 네. 누구 AI. 그렇죠. 저도 가끔씩 그걸 써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어디에서도 떳떳하고. 그렇죠. AI하고 합작해서 했다. 갑자기 한 거지.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요런 AI 회사나 어떤 SNS나 그런 인터넷상에는 그런 AI를 통해서 만든 작품은 아예 그 워터마크가 찍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장치를 해놓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인 거니까 그건 그렇게도 좀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그건 이제 뭐 저작권이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툴이잖아요. 그건 좀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은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내 작품을 만들어가는 연습해보고 뭔가 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네. 만든 작품 그 냄새를 지워주는 GPTS가 있다고. 네. 자, 요건 이제 뭐 철학적인 정반합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대학생들이 논문을 엄청 이걸로 쓴 거예요. 예? 엄청 논문 잘 써주잖아요. 뚝딱뚝딱 써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요건 AI로 쓴 논문을 또 검증하는 게 있어, 프로그램. 그래서 잡아내는 것도 있고. 근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대학교에서 이제 요거 쓰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대세가 이제 오히려 활용하는 쪽입니다. 야, 오케이. 오픈북처럼 AI 써. 그래서 결과물 가져와.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예, 왜? 쓰기만 잘 쓰면 뭘 현실적으로 모르는데. 글만 잘 써있으면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 가면 안 되죠. 뭐든지. 자기한테 유용하게 쓰여야겠죠. 자, 그래서 시대적인 건 뭐냐면요. 자, 현대인의 지적 수준을 보죠. 지적 수준을. 과거에 예를 들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의 지적 수준하고 아니면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하고 현대인의 지적 수준하고 지금 10대, 20대들의 지적 수준이 틀려요. 정보량도 틀리고요. 이런 시대적 도구에 익숙해가는 게 틀립니다. 애들은요, 그냥 알려주면 그냥 다 해요. 뚝딱뚝딱. 안 알려줘도 핸드폰 만지면서 다 하거든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게 개인 로그인을 해서 하잖아요. 그 흔적이 다 남잖아요. 그 흔적을 나중에 만약에 범죄나 아니면 뭐나 자기가 좀 심리 상담을 하고 자기 심리가 다 있어서 노출될 수도 있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염려도 있죠. 자. 그런 거 지워주는 회사도 나와야 되는데. 그쵸. 자, 이건 똑같아요. 이게 도구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예? 자, 요거 AI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발전하면은 범죄 쪽으로 발전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왜? 요 사람과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통화가 돼. 예를 들면 목소리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아요. 이게 범죄적으로 악용하려면은 그런 쪽으로 많이 악용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쪽을 또 담는 뭔가가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뭐 엄청난 또 보이스 피싱 뭐 수법들이 진화하면서 발전하잖아요. 근데 요런 쪽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쪽도 안 당해요. 대비도 하고 조금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럼 요것도 뭔가 왔을 때 요거 가짜일 수도 있겠네. 한 번쯤 의심을 해본다거나 확인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아까 자서전을 어떤 것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지 리스크가 안 생기나 그런 공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유되진 않아요.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거 이제 자기 창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기 창에서 대화 나누는 건 그 대화의 문맥이 그 창에서는 다 이제 통일감 있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체 뭐 서버로 가서 이제 뭐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세팅할 때 거기다 동의하는 기록이 안 넘어가는 이렇게 세팅할 때 자기가 안 넘어가는 차단. 네네. 그 이제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자, 러프하게 사용하면 그거예요.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만들면 돼요, 1차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그걸 거기다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초창기 이제 기업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막 민감한 회사 정보를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뭐 통제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만 이제 주의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민감한 좀, 예를 들면 카드 비밀번호를 거기다 뭐 입력을 한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자기가 충분히 얘를 이제 다루면서, 요런 건 좀 이제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정말 작정하고 범죄로 활용하려고 작정하고 뭘 활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쉽게 또 그렇게 노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글 같은 거 좀 쓰다가 글 좀 설명하다가 나중에 너 그걸로 다 썼네 이래 그런 상황 있을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건 그냥 마음을 다 덜어내시면 돼요. 왜? 앞으로는 다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 AI를 누구든지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영상을 만들든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구라는 거죠.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게 있죠. 과도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양심에 꺼릴 수도 있는데, 저 사람도 잘 썼는데, 나는 AI로 썼는데, 그렇게 양심에 찔릴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채널 운영자들의 영상은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건 일반 사회 구조적인 경쟁의 문제예요, 사실은. 업무적인, 뭐, 효율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는 웹툰 작가야. 근데 난 과거의 수법을 가지고, 요거, 책 한 권, 웹툰, 만화 한 페이지 그리는데 일주일이 걸려. 근데 얘는 AI 도구 해가지고, 그거 10분 만에 다 그려내. 그렇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나보다 더 뛰어나. 근데 그 산업계나 그 시장에서는 그 사람을 또 써줘. 그 사람 작품을 또 활용을 해. 그렇게 경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업에서는. 뭐 글을 쓰던 작품을 만들던.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끄집어내고 뭐 토론을 하던 내 생각을 뭐 정리를 하던 안 쓰고는 요 사회 전반적인 산업 뭐 특히나 비즈니스 그 영역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들 창작 능력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걸 키워야 되는 거죠. 키워야 돼요. 안 쓰고 이것만 시킬 거 아니라. 자, 보세요. 요걸로 쓰더라도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뚝딱뚝딱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명령을 해줘야 해준단 말이죠. 그 명령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 요 사고를 깊게 있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과도 더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지만 얘하고도 소통을 잘해. 그렇지 않겠어요? 해보세요.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말을, 내 생각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요거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하냔 말이죠. 그거예요. 왜? 이미 얘 자체가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정까지 들어가서 막, 야, 기쁘게 얘기해줘. 뭐, 화나게 얘기해줘. 거기까지 다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얘하고도 잘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얘는 남자예요? 여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남자만 나와서. 설정을 하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도 설정해도 뭐 중성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목소리도 되고 다 되고요. 그래서 AI 지금은 이미 AI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AI 시대가 됐고 이런 툴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올 하반기는 다 보급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요거 챗 GPT 핸드폰 사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음악 여기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로봇에 다 장착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 조그마한 로봇부터 해가지고 산업화된 로봇 거기에 다 두뇌로서 작용한다고 보시면은 산업 전반적인 이제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효율성과 생산성이 월등히 나는데 바뀔 수밖에 없죠. 영화 제작업자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스튜디오를 꾸미려고 막 장비 뭐 몇백억을 투자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소라 AI가 아까 나왔어. 영상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접었어요. 투자를 안 했어요. 요거 소라 왜 말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말만 하면 된다.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을 어떻게 말만 하면서 되나? 배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배우가 영화에. 영화 배우 나오죠. 네. 그 배우를 그대로 해요. 근데 그게 사실감이 있겠냐고요. 사실감 있다니까요. 자, 영화 속의 영상 있잖아요. 사람. 영화 속의 이미지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똑같이 해요. 배우. 실제 재현을 해서. 물론 지금 저기 CF에 이제 그 이미지 배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잠깐일 때 그쵸. 하는 거지. 근데 이미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됐다니까요. 이미. 중간에는 그 아까 영상 만드는 것도 사람 사진 갖다 주면 말로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였어요. 네. 더빙처럼. 네. 근데 그 기술력이 불과 몇 달 만에 뭐 소라에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이미 배우 똑같은 캐릭터를 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카메라 앵글도 막 다 이렇게 뭐 한국인 따로 있고 뭐 동양인 따로 있고 미국인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럼요, 다. 바꿔서 네. 그리고 언어적인 건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언어적인 거. 이미 다 통번역이 다 돼요. 아까 뭐 잠깐 영어로 얘기해도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거의 실시간 이렇게 대화하듯이 다. 네. 그래서 하나 이제 개별적 이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요 AI를 대하는 관점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그걸 먼저 조금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사용법은 그냥 말한다. 내가 대화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뭐 궁금한 것도 있으면은 논문 같은 거 붙여서 네? 번역 영어 논문 같은 그럼. 거를 붙여가지고 그냥 하니까 네. 잘 나오기도 하고 좀 빼먹기도 하면서 그런 거.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3.5 쓰냐 뭐 4.0 최신 버전을 쓰면 더 이제 잘 해줄 건데 사실은 약간 이제 돈을 좀 주면 잘 해줄 거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1차적인 경험이잖아요. 야 내가 뭔가 논문 같은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 나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빼먹냐고 혼내야죠. 그렇죠. 그거예요. 왜? 계속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내가 논문을 딱 해서 했는데 내가 기대치보다는 좀 부족해 얘가 답을. 그럼 어떻게 2차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하는 네가 좀 답해준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 아니면 좀 더 깊게 얘기해줘. 좀 더 차원 있게 얘기해줘. 그게 대화잖아요. 그럼 걔가 거기에 내 말을 받아서 그 수준에 맞게 또 빡 풀어줘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1차적으로 걔가 뽑아준 답을 내가 확 받아들여서 야, 이거 결과물이야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뽑아준 걸 내가 한번 검증하고 더 생각해보고 그걸 키워서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도구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요. 네.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든 시험 문제 내죠. 그래가지고 거기 몇 개만 고치고 그냥. 그렇죠. 누가 했는지 거기 어차피 서버에 안 가니까. 그렇죠. 이미 다 그러니까 봐요. 머리 뭐팍 싸고 이렇게 가지고 어디. 자기 모든 분야에 적용이잖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막 맨날 문제 만들어 힘들어. 근데 얘를 통하면 야 1, 2분 만에 뚝딱뚝딱 한 10문제, 100문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학생도 그렇게 만들어도 또 그처럼 좀 맞출 확률이 많죠. 학생도 시험 문제 예상 문제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 다 바뀌어요. 교육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AI 시대는요. 교육 정책이나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법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이제 무겁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뭐 학교 시스템은 그건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민간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 쪽은 완전히 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요 AI 요거 시대에서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집에서 이제 대화할 때도 부모가 요 AI를 좀 알고 있으면은 대화법이 틀리죠. 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맨날 야, 코딩 학원 다녀야 된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1년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만이 살아남는다 뭐 해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좀 몇 개월 정도 알아서 좀 좋은 것 같아서 네. 너 빨리 해라. 너 자격증 타는데 돈 줄테. 네.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관심이 있어야죠. 돈 버는 방법 알려줘. 다 해줘. 요즘에 돈 뜨는 거 뭐 네. 이런 것도. 그럼요. 된다고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다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다. 이게 처음에는요, 진짜 이건 전 세계 사람이 쓰고 있는 거잖아. 핵폭탄 만드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무기 막 만드는 것까지. 그럼 교육계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는, 사고하는. 감성적인 교육법이라든가, 뭐 토론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야겠죠.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교육은 끝나는 거죠. 왜?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네, 요런 거, 야, 요거 활용해서 뭐 과제물 내줬어. 요거 활용한 걸 갖고 와. 그걸 가지고 토론해보자. 라든가. 알아야 물어보지.
잘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AI에 대한 이런 규제가 없잖아요. 그 규제가 없으면 진짜 아까 말대로 범죄에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생각을 해요. 개발자가 됐든 그쪽 CEO가 됐든 그 임원이 됐든 아니면 뭐 교수님이 됐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만지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도 이제 단톡방에 뭐 교수님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예,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활용이잖아요. 활용. 요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쓸 건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하시면은 훨씬 더 시대적인 걸 많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사님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네. AI를 이용해 책 쓰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이렇게 실물은 들고 오셨는데 네.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있었던 네. 그런 경련이나 네. 그런 내용도 조금만 좀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썼던 건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목차 뽑아내고 본문 뽑아내는 거. 그건 이해를 하시겠죠? 책 쓰실 때? 예. 예. 그 업로드하는 방법 어떻게 해? 내가 가진 자료를 쟤한테 주는 방법. 자료를 파일을 업로드하는 파일을 거죠.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파일을 업로드 시켜서 이 내용을 네가 좀 검토해서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네네. 그건 도움이 되겠어요. 자, 실제 대화를 나눈 것들이 자, 요걸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요게 이제 챗봇이라는 아까 맞춤형 AI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맞춤형 AI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책을 쭉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백 페이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다 한 거예요. 목차를 뽑거나 본문을 쓰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쓰려면 목차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던져주고 야 목차 뽑아줘. 그게 1단계예요. 목차를 설정해 달라고. 그리고 그 목차에 대해서 본문 작성해줘. 본문 작성해줘. 그럼 기본적인 뼈대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검토를 해본다거나 추가하거나 야, 요 목차를 이렇게 수정해줘. 수정해줘. 그러면 1차 뼈대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만약 중간에 이제 사파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넣고 싶어. 그림 넣어줘. 업로드 시켜서 그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죠? 약간 요 본문에 어울리는 이미지 하나 만들어줘. 아니면 본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야, 요 파트에 맞는 이미지 하나 그려줘. 지금 3.5는 이미지 나오면 저기 뭐가 생기는지 안 나와요. 네. 다시 뭐 해달라. 이미지는 이제 유료. 돈을 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3.5는 글만 나오지. 네네. 이미지 돈을 내셔야지 이미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만 볼게 너무 많으니까. 자, 아까 그 목차가 딱 정해졌으면 그 목차를 딱 해가지고 야, 이 부분에 목차에 맞는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줘. 이게 프롬프트 아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쫙 본문을 다 풀어준다는 거죠. 요건 이해되셨잖아요. 요것만 하면 책 쓰기는 다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목차 나와 있고 목차에 있는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 기본 텍스트로 된 건 다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파를 넣으면 요 파트를 가지고 야, 요 부분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죠. 이게 책 쓰기 작업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이제 다시 배를 오케이. 네네.
요거 이제 최종 작업은 네. 요거는 이제 쫙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 아, 붙여넣기.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 복사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네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서로 바꾸고 이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최종 편집은 이제 한번 손을 거쳐야 되죠. 내가. 예. 그래서 최종 요 완성본은 요게 이제 초안일 거 아니에요. 쫙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에서 좀 디테일한 편집. 그리고 이제 또 책 편집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걸 한 번 더 거치면 이제 훨씬 더 내실 있는 책이 나오는 거죠. 대신에 기본 책 작업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냈더라도 그렇잖아요. 작가들이 다 쓰는 건 초안을 쓰잖아요. 뭐 원고지에 쓰든 뭘 쓰든 워드 파일에서 출판사에 넘기면은 그 전문가들이 내지 편집이나 그걸 하잖아요. 또 글도 뭐 수정하고 다듬고 교정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저는 휴대폰인데 네. 노트북으로 하는 방법과 다 연동이 됩니다. 예? 다, 이게 다 연동이 돼서 연동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제가 대화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노트북에 가서 PC에 가서 그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이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 쓰기 작업은 이제 그 노트북이나 PC에서 하시는 게 편하죠. 다듬어주는 호칭 앱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까 그 나만의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책 쓰기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초안 쓰면요. 야, 요 초안 내용 좀 근사하게 뭐 문장 만들어서 책 써줘 하면 걔가 또 팍 다듬어 줍니다. 그게 제일 여러 개의 책 쓰기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좀 인기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이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책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책을 쓴다는 거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철학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것들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챗GPT한테 질문을 통해서 계속 내용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양을 늘려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결과물을 뺄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가 잘 모르는 참고문헌이나 내용들을 사료를 붙이려고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내 생각과 그것들을 잘 연결하는 과정들이 사실 매끄럽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손볼 때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뒷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대화에서 사실 얘가 막 엄청 꺼도 돼. 얘기하면 물어볼수록 똘똘이 스머프처럼 네. 다 대답해주고 네. 더 어쩔 때는 사실 챗GPT랑 대화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잘 모르는 애가 되게 어른인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 같은 느낌? 오케이. 네. 그런 몇 번이 되면 네. 이 바보 아니야? 막 약간 뭔지 알죠? 얘 네. 하는 말이 다 맞는가? 네. 얘에 대한 또 의심들이 있어서 사실 오케이. 그걸 못 보는 어떤 책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자신도 없거니와 또 다른 쓰레기 책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양은 많지만 이게 과연 정말 어떤 가치 있는 내용의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회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자, 보자고요. 방금 했던 질문이 맞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과 뭐 철학이 됐던 뭐 관심 분야가 됐던 그걸 이제 결과물로 뽑아낸 게 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것만큼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요 챗GPT를 활용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만큼만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만든 게 책이니까. 그건 각자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내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은 내가 그 결과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얘가 부족한 게 있어. 더 높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대화법이 됐던, 걔가 뭐 대답할 수준이 됐던, 아니면 뭐 버전을 맨날 무료만 썼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걸 끄집어내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더 수준 높은 거. 책을 냈을 때 최종적으로 감수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책 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질문을 얘한테 해서 끊어는 냈지만 맨 나중에 감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걔 이상의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 감수 내용이 결과적으로 거친 정말 진짜 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똑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보자고요. 과거에 책 쓴 사람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던 엄청난 학습을 하던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끄집어낸 거니까. 근데 내가 현재 만약 AI가 없다고 봐요. 그럼 그들과 과거에 책을 냈던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책을 낼 수 있을까요? 없잖아. 책 낼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훌륭한 도구가 있으면은 아,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부족하겠지만 스타트는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결과물은.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과거에 책을 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끄집어내기만 한다면 그 끄집어낸 거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거든요. 자, 비그라넬로 삼체 아시나요? 삼체.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삼체 SF 소설? 삼체 아시는 분? 아, 그분. 아, 들어보셨구나. 자, 선생님, 네? 아,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뭐 짧게 설명하신다면? 네. 예, 이거 세 줄로 요약하면 네.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오는데 400년 걸리는데 네네. 예, 오는 동안 그러니까 지구가 더 발전할까봐 지구의 과학자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죠. 태양이 3개인 거야. 그래서 네. 자, 그게 저도 이제 그 소설을 몰랐거든요. 사실은 몰랐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막 엄청 화제가 된 거예요. 뭐 중국의 SF 유명한 소설 뭐 10년 전에 뭐 책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영화가 드라마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본편은 다 안 봤고요. 예고편 막 그런 게 요약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뭐 법칙도 들어가 있고 뭐 철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흥미롭다 해가지고 내가 챗GPT하고 대화를 나눠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야, 너 삼체 알아? 삼체? 안 돼요. 그 쫙 내용을. 안 돼요? 삼체를 알아요? 예, 알죠. 걔 똑똑하니까. 그래서 뭐 중국의 SF 소설 뭐 작가부터 해가지고 최근 상황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나 삼체보다 더 유명한 SF 소설 쓰고 싶어. 네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대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너와 나 공동 작업 해보자. 그럼 네가 초안 한번 짜줘봐. 제목 뭐 스토리 라인 짜줘봐. 헤드가 제목까지 딱 짜줬어요. 스토리 라인 배경까지 다 짜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뭐냐? 야, 거기 삼체 보니까 엄청난 그 과학 그 물리 과학 법칙도 나오고 뭐 철학적인 요소도 나오는데, 야, 네가 삼체보다 더 똑똑한 소설 쓰려면 거기 어떤 과학적인 요소와 철학적인 요소를 할 거야? 그 목록 좀 데이터 좀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잘 써야 되잖아요, 걔보다. 뭐 상대성 이론, 또 카오스, 뭐 양자역학, 뭐 그 과학적인 그 있잖아요, 법칙. 그리고 철학적인 요소. 그걸 다 목록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스토리 라인 뽑아봐. 뭐 그랬더니 이제 뭐 주인공은 누구고 어떤 배경이고 어떤 다 뽑아준 거예요. 아, 그러면 작업할 수 있겠네. 야, 우리 시간 갖고 작업해자, 공동 작업해보자. 네가 최고의 SF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이 작업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해놨어요. 요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요렇게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뭐 감히 삼치 그 유명한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해보려고 시도조차 안 했잖아요. 근데 요런 훌륭한 도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표지까지 다 만들었어, 뚝딱. 책 표지까지. 드라마 그 표지, 포스터까지. 그 제목도 다 있어요. 해놓은데, 뭐 시간에 뭐 종결장과 뭐 직결적 막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상상력도 자극되고, 야, 그럼 얼마든지 내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저희가 시간이 돼가지고 네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끝내지 말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자기가 책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는 이런 데서 좀 막힌다. 그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오늘 들은 얘기를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런 걸 좀 더 진전시키고 싶은데 강사님이 좀 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6월에 다시 만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실 거로 믿고 6월에 말에 한 번 더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기념하러 나오시죠.